안녕하세요. 백년지 친구 여러분들, 동료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대표값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기본 문제를 총 5문제 정도를 같이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처음에 저희가 기본에 알고 있던 그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평균에게 이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어떤 이제 농구 선수 연봉, 그쵸? 마이클 조던의 연봉 같은 그런 아주 높은적인 그런 아주 큰 값이 나왔었죠. 그런 값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극단값이라고 했습니다. 극단값이 되면 평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값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평균의 함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 있었죠. 그 개념이 바로 뭐였었죠? 맞습니다. 중앙값이었었죠. 중앙값이 등장했죠. 그래서 중앙값은 어떻게 쓰나요? 맞습니다.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수를 결정하는 게 중앙값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정해진 규격이나 치수, 기호를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온 그 값을 우리가 하나의 대표값으로 결정하자 해서 어떤 개념이 있었죠? 최빈값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모여서 우리가 대표를 나타내는 수, 그래서 대표 값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평균 또는 중앙값 또는 최빈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특히 극단적인 값이 있었을 때는 그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덜 영향을 미치는 중앙값을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개인의 기호나 정해진 치수, 등급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경우에는 최빈값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평균을 택하면 좋겠죠. 자, 예시를 들어서 이제 각각 세 가지 값을 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균은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서 도수의 합으로 5로 나눠주는 경우겠죠. 그러면 값이 3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중앙값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어때요? 가장 크기 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홀수일 때는 정확하게 센터가 존재할 텐데, 짝수인 경우에는 이 센터가 살짝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은 2.5가 되는 거죠. 자, 1123 최빈값 뭘까요? 네, 1이 2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최빈값은 1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1은 2번 나왔고 2도 2번 남았습니다. 그럼 최빈값은 뭐가 될까요? 네, 1과 2가 됩니다. 즉 최빈값은 상황에 따라 2개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중앙값과 평균이 하나씩만 된다면 최빈값은 2개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밑에 경우 볼까요? 1이 2번, 2가 2번, 3이 2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1, 2, 3 저 잘했죠? 네, 그게 아니죠. 모든 도수가 지금 2개씩 똑같은 값이 2번씩 나온 상황입니다. 즉 모든 도수가 똑같이 나온 경우죠. 2로. 그쵸? 그런 경우에는 최빈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고요. 자, 207쪽에 있는 3번, 4번을 지금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멈춰서 공책에 다음과 같이 좀 써주시겠어요? 네, 이 평균과 최빈값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과서에는 좀 예제가 좀 없어서 제가 끌어다 왔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먼저 푸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7쪽에 있는 기본 문제 3번입니다. 자, 유난의 가족의 월별 전기 사용량인데요. 보시면은 뭐 대표값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나요? 네, 이거. 이야,
이거 정말 너무 높은 값이다. 네, 전기 사용량의 거의 마이클 조던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극단적이야. 네, 극단값입니다. 극단값이 있을 때는 평균보다 누가 좋댔죠? 맞습니다. 중앙값이죠. 중앙값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극단값에 있는 경우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대표값으로서 중앙값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평균과 중앙값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작은 값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뭔가요?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라고 있습니다. 아, 평균과 중앙값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를 모르니까 평균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아, 중앙값은 바로 얼마죠? 가운데 있는 값 5죠. 그렇죠? 하지만 평균은 x는 모르지만 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죠.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모두 더한 값, 즉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x, 그리고 그것을 5로 나눈 값이 되겠죠. 아, 그럼 이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8 더하기 x를 5로 나눠준 값이 바로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25는 18 더하기 x가 돼서 이 x는 7이 되는 거죠. 아, 7은 7보다 큰 건 아니지만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역시나 7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고요. 자, 외부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부 문제에서 이 평균과 최빈값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평균과 최빈값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역시나 바로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나요? 맞습니다. 9가, 여러분들, 이 9가 3번이 나옵니다. 이러면 얘 최빈값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값들 보세요. 다른 값들. 이 다른 값들 어때요? 다른 값들. 13이나 6이나 8은 지금 각각 한 번씩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x가 만약에 13이나 6이나 8이 될지언정 되더라도 최빈값 3번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빈값은 이미 누구로? 최빈값은 이미 누구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9로 사실상 정해졌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 옳거니 바로 평균과 최빈값 중에서 최빈값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평균과 최빈값이 이미 같은 상황인데 조건이 나왔는데 그게 이미 9로 정해졌습니다. 그 말은 평균이 9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도수의 개수의 총합, 즉 7분의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값들의 총합, 이것들을 7로 나눠준 값이 9가 되겠죠. 그쵸? 그럼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3 더하기 6 더하기 8은, 그리고 9가 3개니까 27이겠죠. 더하기 x를 7로 나눠준 값이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4, 27이 두 번이 나오네. 그러면 54 더하기 x가 7 곱하기 9가 돼서 63이 되겠네요. 그럼 이 x는 63에서 54를 빼준 값입니다. 아, 이 x가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를 한번 저희 학교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출문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문제인데요. 잠깐 한번 멈춰서 여러분들 조금
화면을 한번 멈춰서 좀 자세히 한번 봐보시고요. 화면을 멈춰서 저희 학교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잠깐 멈춰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7번에 1, 2번은 아직 저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풀지 마시고요. 3, 4, 5번에 대해서만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7번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자료의 분포에 따라 최빈값이 두 개인 경우도 존재한다.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1, 1, 2, 2, 3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1과 2로 두 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별량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그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값은 별량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겠죠. 한마디로 1, 2, 3, 4 그쵸? 이 개수가 짝수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앙값을 뭐라고 알고 있나요? 네, 2와 3의 평균인 바로 2.5로 있습니다. 근데 이 2.5 자체는 이 별량 중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죠. 1, 2, 3, 4 어느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맞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조금 제가 일반화를 시켜서 보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x1, x2 쭉쭉 해서 x의 2n개까지의 총 개수가 2n개짜리의 개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n과 xn 플러스 1이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때 저희가 바로 이 중앙값은 바로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실제로 이 중앙값은 xn과 xn 플러스 1의 두 수의 평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xn-1번째 수, 그 다음에 xn번째 수, 그 다음에 xn 플러스 1번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들을 수직선에 나타나면 서로 다 다른 수니까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의 평균이면 가운데 정확히 여기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수는 다른 점들과 위치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입니다. 5번. 별량의 극단적으로 높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대표할 수 있죠.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번을 던진 도수가 8번인 8인 평균 이 분포에서 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을 바르게 구한 것을 한번 골라 봅시다. 자, 먼저 평균은 뭐 그냥 모두 쌍글이 다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몇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네, 그냥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끊었을 때는 10 더하기 8 더하기 6을 8로 나눠준 값이라서 평균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값을 구해야 될 텐데 중앙값은 한 번에 눈으로 바로 구할 수가 없죠.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죠? 네, 중앙값은 크기순으로 반드시 나열하셔야 됩니다. 크기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 그 다음에 2가 3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이 1번, 4가 2번, 6이 1번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크기순으로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8이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수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수를 골라준 다음에 이것의 가운데 값은 얼마가 나와요?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2가 3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가 나왔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오늘 5문제 기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